시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앞으로 순차적으로 폭발할 겁니다. 작전 떨어졌다. 부대 복귀해. 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우린 그냥 300km 날아가서 미사일 몇 개 해체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야. 어? 화산 폭발을 막았다. 상상력이 지나쳐. 우리 마지막 화산 폭발 못 막으면 남과 북 다 끝장이야. 진짜 빨리 풀어 빨리. 그 황당한 계획이 정말로 성공할 거라고 믿는 거야? 만약에 늦은 게 아니라면 이 부산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탈을 뒤집어 쓴다고요? 미친 거 아니야? 과감한 거라고 하죠. 아니 수의사 선생님, 같이 의논하셔야지 먼저 가시면 어떡합니까? 중고나라 가요. 저렴한 호랑이 누가 내놨으면 직거래하게. 진짜 동물 같은. 그냥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는. 다들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오직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다 같이 사기죄로 깜빡할 일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럴 때 보여? 뭐가 하나가 잘못 온 것 같은데. 아니 저거는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털 달린 동물 그거 아닌가?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방금 정말 좋았어요. 진짜 고릴라 같았어요. 그래요? 아니 사자는 좀 누워 있어요. 좀 서 있지 말고. 아니 반대로 누워야지. 아 핸드폰 좀 그만 봐요 진짜. 우리 들어가려나 보다. 아니 저지면 안 돼요. 얼마나 비싼 건데. Where's the jungle? This is a whole new thing! Welcome to Jumanji. What the hell is this? We are in a video game. We each have 3 lives. If you lose all 3, it is game over. This is a dangerous place. You got to have... What in the Sam Hill? This next adventure is even more challenging. The threats are greater. The animals are fiercer. And this time, not all of you will leave the game alive. How do we beat the game if the game is broken? There has to be a way to win. What did Spencer do to the game? 뭐가 문제예요? 그럼 접다 만 거잖아요, 지금. 넷 중 하나는 불량인 거지. 핸드폰도 다 끊기고 와이파이도 다 끊기고. 야, 김기택. 어떻게 생각하셔? 네가 내 대신 얘 과외 선생님 좀 해줘라. 너라면 내가 진짜 믿고 떠날 수 있다. 믿어주니 고마운데 그럼 나보고 대학생인 척하라는 거야? 기정이가 그렇게 손재주가 좋다며? 서울대학교 문서 위조학과 뭐 이런 거 없나?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내년에 이 대학 꼭 갈 거거든요. 그 집 사모님이 뭐랄까. 저기 오늘 첫 수업 제가 참관을 좀 해도 될까요? 시험이라는 게 뭐야? 앞으로 치고 나가는 거야. 실전은 기세야. 그동안 미술쌤도 여러 명 바꿔가면서 해봤는데요. 하나같이 한 달은 못 버티더라고요. 저기 어머님. 네? 제가 사람 하나가 휙 하고 떠올랐는데 어떤 분이실까? 아, 잠깐.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선배는 김진모, 그는 이사촌. 제시카 쌤이라고 일리노이에서 오신. 어머님, 이게 다 다송이 마음속에 블랙박스인 겁니다. 저와 함께 열어보시겠어요, 어머니? 지금 진짜로 이상한 게 뭔 거 같아? 아버지
계획이 뭐예요? The past is not what it seems. A wrong demands to be righted. Arendelle is not safe. Promise me we do this together, okay? I promise. Careful. The spirits will challenge you every step of the way. The giants, they're huge. Atahalan. It's a magical river said to hold all the answers about the past. Not we. Me. If anyone can save Arendelle and free this forest, it's you. I believe in you, Elsa, more than anyone or anything. I won't let anything happen to her. The goal is to find the voice, find the truth, and get us home. Hey, Olaf, maybe just one of you should do it. I agree. She's a little pitchy. 야, 싸우지. 너 내 말 들리는 거야? 정말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한 왠지 한의리할 것 같은 허그 한 마리. 야, 나보고 자꾸 얘가 고추 수술하잖아. 너 같으면 인정해. 고추 수술하고 싶겠어. 그 은밀한 속사포 속내 탓에 한 남자 사람은 충격과 혼란의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이를 애써 부정해보지만 자신보다 아끼는 널 같이 이번엔 호랑이의 애절한 발라드가 고막을 강타하는데요. 진정. 그에 뒤이어 이봐요, 주실장! 요원들한테 콧딱지 좀 버리지 말라고 해! 누가 어항에 콧딱지 버리라고요? 일상생활 불가능한 이 남자의 속사정은? 그들은 나를 미스터 주라고 불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화 큐레이터 오상진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동물들의 말소리를 듣게 된 한 남자와 그와 콜라보 미션을 수행하게 된 어느 훈견의 이야기인데요. 하나의 툭 터지는 교통사고 후유증, 영화 미스터 주, 사라진 VIP.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원체 까다로운 몸이시라 식성부터 잠자리까지 섬세하게 보살펴 드려야 합니다. 중국의 외교 특사 판다 밍밍을 경호하는 중대한 임무 수행 중 내빈 동선 확보 확실히 하고. 뜻밖의 테러 사건으로 베리 임포턴트한 판다가 유괴되고 진짜 그만! 접촉 사고까지 당한 불운하게 그지없는 국정원 요원 태주. 그놈이야! 그놈이 또 테러를 일으켰어! 지금 거기 누워서 낮잠 자니? 이날 이후 동물들의 언어를 강제 번역하게 된 그는 우선 테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중요 참고견 알리를 만나보는데요. 낙하산을 타고 떨어지면서도 적군을 물었어. 태중군사가 너 많이 보고 싶어하더라. 저 인간 여기 왜 왔지? 그러게 탈영은 왜 했어? 리얼 개 허세를 듣다 못한 요원 태주의 불량한 언행이 그만 동물들의 심기를 건드립니다. 울버린, 아니 미스터 주버린의 소시지 투척 권법으로 탈영한 군견 알리를 납치하는 데 성공한 그. 자, 웃으세요. 스마일.
그렇게 알리를 어르고 달래 개코 능력 10분 발휘. 그놈이다. 마침내 범인들의 흔적을 알아내리? 차 번호가 좀 알고 싶은데. 파스타에 숭늉 말아먹는 소리 하고 있네. 알중사. 의외 겸 크러쉬 봄봄. 야야야, 왜 그래 나한테? 알리 덕에 단서를 손쉽게 입수. 용의자들의 본거지로 침투하는데요. 잡았어. 알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의심스러운 인물을 발견한 태주는 나홀로 작전을 실행합니다. 아이고 시원해라. 같은 시각 그놈이다. 그놈 냄새야. 알리는 전혀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확신. 그의 뒤를 맹렬하게 추격하는데요. 이 상황을 알 리 없는 태주. 문제적 남자를 국정원에 데려가지만 범인 아니야. 잘못된 직감 탓에 동료들의 신뢰는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립니다. 이 시간부로 직위 해제합니다. 한편 진짜 범인의 위치를 알리려는 알리. 그러나 그런 알리를 싸늘하게 외면하는 태주. 내가 오늘 확실히 군인 정신을 심어줄게. 과연 평범한 사람은 절대 이해 불가한 이들의 기상천외한 공조는 계속될 수 있을까요? 한다. 내가 꼭 다시 찾는다. 소처럼 연기하는 배우 이성민의 코미디 만렙 스킬이 돋보이는 영화 미스터주 사라진 VIP. 동물 혐오가였던 주인공 태주의 변화를 통해 사람과 개의 버디 케미를 완성하면 물론 청정 웃음 전하며 모든 세대의 취향을 저격했습니다. 난 궁견이야. 우수한 독일 혈통. 알리 역의 신하균, 내 보디가드로 취직시켜줄게. 한다 역엔 유인나, 나 좀 살려줘봐. 잘해주면. 햄스터 역의 이순재는 왜 놀랬냐? 이 라인업 실화인지 묻고 싶은 초호화 목소리 캐스팅 자랑하는 영화 미스터주 사라진 VIP. 특히 고릴라 역은 최근 두유노 클럽 가입한 봉준호 감독의 페르소나라고 하는데요. 야 이제 그만하고 얘기를 좀.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영화 기생충을 통해 서늘한 공포 선사했던 배우 이정은. 같이 내려가 보시겠어요? 아니, 판다 찾으러 온 거 알고? 그러나 이번 작품에서는 구수한 사투리를 구사하는 고릴라 역으로 반전 매력을 대방출했습니다. 저 사육장을 놔둘 무서운 아들이야. 그 몸 단단히 챙기고. 사실 그녀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해준 이는 바로 무려 40여 종의 동물 모델링으로 초리얼, 극사실주의를 추구한 제작진인데요. 이처럼 대부분의 동물을 CG로 구현하다 보니 영화 개봉 당시 빅스타 코너에 출연했던 이성민 배우는 녹색 쫄쫄 입은 친구들이 막 돌아다니고 새가 어떻게 난다고? 어떻게 난다고? 여기서 이렇게 뭐 이러는데 그게 너무 이상했었어요. 상상 연기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죠. 개 재밌겠죠? 호라이까지 마라. 세상에 이런 일이 출연각인 수다쟁이 동물들. 영화 미스터 주 사라진 VIP는 BTV에서 지금 바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전문 기자 주성철입니다. 오늘의 빅스타에서는 영화 기도하는 남자의 박혁권, 유현경 배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B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남자에서 정인 역을 맡은 류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BTV 시청자 여러분. 연기에서 먹고 사는 박혁권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지독한 경제난 속에서 개척교회를 운영 중인 목사 태욱. 출발하겠습니다. 벌이가 시원치 않은 탓에 태욱은 대리운전을, 그의 아내 정희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보 여기서 뭐해? 무슨 일이 있어? 설상가상.
태욱은 장모의 수술비가 급히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요. 내가 돈이 좀 필요하거든. 그럼 가만히 있어? 엄마 죽는다는데 뭐라도 해보긴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극한의 상황 속에서 태욱과 정인 부부는 각기 다른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빨리 하고 가자. 안 하던 짓 하려니까 떨려요? 신념과 현실. 두 사람의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유혹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화 기도하는 남자입니다. 영화 기도하는 남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전적인 문제가 인간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관객들로 하여금 곱씹게 만드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세상이 살기가 진짜 힘든 세상인가 봐. 신실함이 다인 것 같았던 우리 형이 이렇게까지 된 거 보니까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조금 무거운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 출연 결정하실 때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영화 그 시나리오가 일단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기분이 들어서 제가 직접 감독님 찾아뵙고 출연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던 작품이에요. 근데 감독님 처음에 전혀 저를 생각 안 하셨는데 기회 찾아오시니까 되게 부담스러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너 돈 필요하다며. 그 내가 해줄게. 진짜?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나는 찾아. 어머니의 수술비 5천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영화 속에서 부부가 온갖 수모를 다 겪게 되는데요. 이런 생각은 두 분도 영화 들어가기 전에도 해보셨을 것 같은데 만약 내가 영화 속 인물들과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어땠을까? 어디로도 갈 수 없는 되게 그 벼랑 끝에 몰려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계속.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본 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일단 부채를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아, 미리미리 준비하자. 근데 그런 생각했어요. 제 엄마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저는 제 모든 걸 다 바쳐서라도 뭘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널 키우면서 얼마나 행복했는데. 저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가 최고. 엄마한테 전화 좀 드려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참된 평안을 갖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영화 속에서 태욱은 믿음이 가득한 개척교회 목사로 나오시고요. 예배 잘 드렸어요? 그럼. 밥은? 먹었어. 또 아내 정희는 이를 잘 이해하고 남편을 신뢰하는 캐릭터죠. 평범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명확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뭔가 좀 굉장한 도전의식을 갖고 이 작품에 임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제 내면에 있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욕망이 되게 컸었던 것 같고요. 자기에 대한 믿음, 또 뭐 가족에 대한 믿음, 그런 것들이 되게 멋있게 보였었어요. 저는 잘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직업이 좀 목사님이고 하니까 그런 게 오히려 좀 부담되고 방해가 됐던 것 같아요. 형식적인 것들 다 빼냈고 사람으로서의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이런 부분을 좀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 대본 보고 각 인물의 감정란이 너무 잘 살아있는데 감독님 굳이 꼭 목사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사실 스님이어도 상관없지 않았을까. 스님이었으면 제가 결혼이 안 되는 결혼 안 아주 하시죠. 중요한 차이네요. 스님은 안 되는 거고. 저는 영화 속에서 개인적으로 사정상 따로 떨어져 살 수밖에 없는 이 부부가 밤늦게 통화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뭔가 연애 초반에 그 달달한 기분이 느껴지기도 했던 장면이었는데요. 목소리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렇지. 울어? 아니, 안 울 거야. 그 장면 촬영하실 때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세요? 우리 따로따로 찍었잖아. 촬영을 하면서 만난 적이 별로 없어. 우리 되게 오랜만에 통화하는 것 같다.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장면이어가지고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몰입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를 제가 봤을 때
되게 이상한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나온 영화에서 그런 감정을 느낀 게 진짜 처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빌려준다고 해도 또 못 갚잖아요. 박혁건 배우가 연기한 이 태욱은 자신보다 좀 금전적으로 좀 위에 있는 또 다른 목사죠. 동현과 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마치 그 액션 스릴러 장르처럼 보이기도 하는 여러 장면들을 연기를 하셨는데요. 형 나 잘못 건드렸어요. 그중에 동현을 협박해 돈을 받으려다 되려 조폭들에게 납치되어 다음번에는 진짜 하나님 영접하게 될지도 몰라요. 아멘. 속옷만 입은 채 벌판을 걷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 너무 힘들게 촬영하신 것 같아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둘 다 사실 목사님인데 그 정도까지 사건을 벌일 수가 있을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좀 과하지 않게 느껴지게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찍으면서 그때 너무 더워가지고 뭐 시원하긴 했는데 현장에서 보셨던 분들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요. 계속 죄송하대. 오늘은 그거를 밀고 가야 되겠어요. 두 분이 이번 작품을 통해서 처음 만나셨더라고요. 이번 작품을 통해서 각자 느끼신 이 배우의 어떤 장점 뭐였나요? 이 영화는 너무 막 안 빠져들고 싶은 거예요. 너무 젖어들고 빠져들면 뭔가 더 연기에 방해가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여건 오빠도 그러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저는 현장에서. 먼저 그러니까 나도 그랬지. 그래? 그래서 되게 현장에서 되게 즐겁게 오히려 작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주토피아 순서인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박혁건 배우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화면 주시죠. 혹시 모르니까 일단 들어오시죠. 뭐 이렇게 잘 만들었어? 주문처 하세요. 주문처. 얼마 전에 개봉한 작품이었죠. 해치지 않아에서도 아나무인 로펌 대표로 출연해서 유쾌한 매력을 보여준 것은 물론이고요. 왜 영화하게? 뭐 하지마. 힘들어. 어려워. 몸이 좋네. 모델 해라 모델. 아 그것도 하지마. 힘들어. 또 영화 스물에서는 치오의 멘토인 영화감독으로 출연해서 굉장히 엉뚱하고 나른한 모습으로 큰 웃음을 주셨는데요. 박혁건 배우가 생각하는 코미디 연기의 매력은 뭘까 궁금해진대요. 평소에도 좀 재미있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예전에 공연하고 그럴 때는 무대 뒤에 깜깜한 데 가서 혼자 연습해가지고 나와서 애들 웃기고, 그래서 후배들이 야 웃기려고 연습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자기는. 병진아, 나 됐다. 내가 상태야, 병진아. 도현아, 혹시 머리가 좀 아파? 상태가 얘 왜 이러냐? 아저씨, 나 도현이에요. 그 외에도 이 아빠는 딸의 정신과 의사 병진 역과 다시 또 애한테 무슨 소리 했어? 나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했어. 이 키가 내 5만 마리 정자 중에 1등 정자라고. 미쳤어, 그냥 애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변태야? 나가! 시트콤 초인 가족에서의 찌질남 나천일 역까지 사실 박혁건 배우는 그냥 보고 있으면 굉장히 진중한 분위기의 배우처럼 느껴지는데 이 코미디 캐릭터에 접근하실 때 나만의 방식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일단 평소에도 좀 유심히 보는 편이고요. 의외성이나 반복 뭐 이런 걸로 템포. 평상시에도 혼자 있다가도 잘 웃어요. 좀 보다가 좀 이상한 거, 웃긴 거 이런 걸 캐치를 좀 잘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유현경 배우에 관한 키워드인데요. 화면 주시죠. 괜찮으니까 말씀해보세요. 남편한테 김희선이 생겼어요. 최근 남편의 바람을 의심하는 결혼 8년차 주부 최소의 역으로 열연한 남편한테 김희선이 생겼어요. 팀장님 보기에 이게 말이 돼요? 그냥 이렇게 아무 처벌 없이 두 손 놓고 보내줘도 되는 겁니까? 또 어린아이의 철없는 짓 때문에 동료를 잃고 더 이상 아이들의 선함을 믿지 않는 형사 한주경 역의 히든까지 두 개의 단막극에서 류현경 배우를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예전부터 단막극에 대한 애정이 크셨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뭐 이유가 있으실까요?
1시간 정도 되는 것을 TV에서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줬던 것 같은데 거기서 되게 참신한 이야기와 소재들이 저한테는 되게 신선하고 매년 봐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이번에 이렇게 2개나 같이 연달아서 단막극을 하게 되어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친구들이랑 식사나 하게 하라고. 안녕히 계세요. 조심히 들어가. 너 그 돈 어디서 났어? 너 돈 없잖아. 네 지갑에서 몇 장 뺐어? 특히 최근에는 오정세 배우와 연인으로 호흡을 맞췄던 더 러버 이후에 5년 만에 남편한테 김희선이 생겼어요. 그래서 또 극중 부부로 다시 또 호흡을 맞추셨는데요. 오랜만에 함께 하신 느낌은 또 어떠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서로 의견을 내지 않아도 뭔가 그냥 의견이 맞는 그런 느낌이 드는 배우이고요. 또 이번에 단막극 하면서 감독님이 이제 사진 예전에 찍은 것들 혹시 볼 수 있냐고 보내줄 수 있냐고 해서 예전 사진을 막 보내는데 진짜 많은 거예요. 옛날 그 사진만으로도 이 세월이 너무 추억이 되고 이렇게 영화가 되는 막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너무 좋았어요. 네. 특히 또 오정세 배우가 동백꽃 필 무렵의 노규태로 한창 주가를 올리실 때 좀 느낌 어떠셨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오빠랑 같이 이제 그때 당시에 대학로를 막 같이 돌아다녔거든요. 저 스티커 사준다 그래가지고 스티커 사러 갔는데 사람들이 막 너무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빠 기분이 어때? 스타가 된 기분이 어때? 이랬더니 2주 간다 이러는 거야. 근데 스티커 사러 한번 가요, 나랑. 갑자기 스티커 사줄게. 너무 무서웠어. 미안. 내가 괜한 약속 끊었다. 네, 저희 무비빅스타에서는 마지막으로 대놓고 PR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데요. 단 제한 시간이 13초에 불과합니다. 하나, 둘, 셋, 시작! 네, 저희 기도하는 남자 2월 20일 날 개봉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영화도 아니고요. 막 종교 영화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러 오시면 아실 거예요. 네, 그렇다고 쉬운 영화도 아닙니다. 좋았던 것 같은데? 오늘의 무비빅스타 박혁권, 유현경 배우와 함께했는데요. 박혁권, 유현경 배우의 영화들은 BTV에서 감상하시고요. 기도하는 남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나만의 인생 영화를 찾아 헤매는 당신을 위해 미처 몰랐던 불후의 명작을 만나고픈 당신을 위해 ETV가 엄선한 영화를 취향대로 매치시켜드립니다. 오직 당신만을 위한 영화 매칭 무비빅 매치. 안녕하세요, 오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성철입니다. 오늘의 무비빅 매치의 주제는 각박한 삶에 정신적 풍요를 더해주는 영화들입니다. 뜨거운 예술혼으로 삶의 위로를 전한 예술가들의 영화 2편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먼저 제가 매치시켜드릴 영화는요. 그림의 인생을 건 어느 화가의 불꽃 같은 삶, 영화 고흐 영혼의 문에서입니다. 네, 이에 맞서 제가 매치시켜드릴 영화는요. 기타 리프에 담아낸 거장의 파란만장 인생사, 영화 에릭 클랩튼, 기타의 신입니다. 그럼 비운의 천재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마지막 인연, 고흐 영혼의 문에서부터 만나보시죠. 영화 고흐 영혼의 문에서 찾아줘. Tell me, why do you say you're a painter? I love painting. I have to paint. I've always been a painter, that I know. 홀린 듯 자연의 모습을 화폭에 담아내는 한 남자. 아이들이 다가오자 불쑥 화를 내고 봅니다. 사람들과 친해지기 영 글러 보이는 이 남자의 이름은 바로 빈센트 반 고흐. 그림에 열중하기 위해 프랑스 시골 마을로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무서워하거나 무시하기 일쑤. From time to time, I feel like I'm losing my mind. 결국 형을 끔찍이도 아끼는 동생 태우는 친분이 있는 화가 고갱에게 형을 부탁하는데요. We have to start a revolution. Do you understand? And create a new vision, a new way of painting. 자신을 이해해주는 동료의 등장에 고흐는 안정을 찾지만 얼마 못 가 둘은 I don't want to calm down.
It's called the act of painting for a reason. 그림에 대한 견해차로 말다툼을 벌이게 되죠. 사건 직후 고갱은 그를 떠나고 고은은 황폐해지는 정신 속에서도 삶을 이어갈 마지막 보루, 붓을 놓지 않습니다. I spent all my life alone in a room. I'd like to find a new light. 인간 빈센트 반 고흐가 건네는 아름다운 위로. Maybe God made me a painter for people who aren't born yet. 영화 고흐 영원의 문에서입니다. 고흐 영원의 문에서는 미국 신표현주의를 대표하는 화가이자 잠수종과 나비로 제60회 칸 영화제 감독상을 받은 줄리안 슈나벨 감독의 예술혼이 담긴 영화입니다. Very nice. 네, 감독의 이력에서도 알 수 있듯 비운의 천재 고흐의 광기가 아니라 그림을 향한 그의 열정과 내면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 점이 바로 영화 고흐 영원의 문에서의 매치 포인트라 하겠습니다. I hate the fog. I'm tired of this gray light. Go south, Vincent. 때문에 영화는 고흐와 관련된 자극적인 사건들 대신 프랑스 시골 마을 아를과 오베르슈르 유아지에서의 마지막 인연에 비중을 두고 있죠. Mais l'idée, c'était de les attirer, les clients, pas de les chasser. Alors tout ça, dehors, et tout de suite. 사실 고흐는 살아생전 팔린 작품이 붉은 포도밭 딱 한 작품이었을 만큼 당대에는 외면받은 화가였는데요. 특히 고갱과의 불화 끝에 귀를 자른 사건이 유명하죠. 근데 영화는 이 유명한 에피소드를 절대로 자극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점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더군요. 또 특이한 점은 고흐의 권총 자살을 다룬 대부분의 전기물과 달리 이 작품은 타살서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Please, don't tell our parents. 네, 바로 2011년 미국 하버드 출신 변호사 스티븐 네이페와 그레고리 화이트 스미스가 주장한 내용인데요. 자, 고흐의 충상 부위가 스스로 겨냥하기 어렵고 손에 화약의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줄리안 감독 역시 오베르슈르 우아즈에서 80일간 75점을 그리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한 고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타살서를 택했습니다. So, what brings you to Auvers? I have a letter from Vincent van Gogh. 아직 결론 나지 않은 고흐의 죽음에 대한 진실. 이러한 내용을 다룬 또 다른 영화로 2017년 개봉한 러빙 빈센트가 있는데요. 그의 사후 미스터리를 추적하는 내용도 흥미롭지만 이 영화는 만드는 데만 10년, 107명의 아티스트가 2년 동안 그린 62,450점의 유화로 구성한 세계 최초의 유화 애니메이션이기도 합니다. 알찬 서사와 시각적 만족도가 높은 러빙 빈센트, 또 함께 보시길 깨알 추천드립니다. 네, 다시 고흐 영원의 문에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좀 흥미로웠던 점은 이 고흐의 1인칭 시점이 주된 앵글로 활용되었다, 그런 점인데요. 특히 고흐가 바라보는 자연 풍광은 마치 한 폭의 회화처럼 아름답게 촬영되며 보는 이들에게 따뜻한 시각적 위로를 선사하고 있죠. 영화의 제목 중 영원의 문은 고흐 눈에 비친 자연의 변치 않는 아름다움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Je veux faire un dessin de vous. Pourquoi? 한편 고흐의 시선이 사람들에게 머물 때는 흔들리거나 절반이 흐릿하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는 한평생 멸시와 조롱, 가난에 시달렸던 한 화가의 인간적 내면을 관객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독과 제작진의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덤이나 크리스티 경매에서 100만 불 이상을 호가하는 그림의 화가인 줄리안 감독이 영화 곳곳 등장하는 고흐의 그림 130여 점을 대부분 그렸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당시에 금기시되었던 레몬색, 프러시안 블루, 에메랄드 그린 등의 색깔을 사용해 자신만의 화풍을 완성한 고흐의 모습을 스크린 위에 선명하게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God is nature and nature is beauty. 고흐의 예술과 인생을 오감으로 느끼게 해준 윌렘 데포의 연기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Okay, out. I warned you, one drip and you're out. 그는 2018년 플로리다 프로젝트로 세계 연기상을 석권. 대중에게는 스파이더맨의 그린 고블린,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악역 도플링으로 유명한 연기파, 인상파 배우죠. Did you just throw my cat out the window? 네, 이번 고흐를 통해서 예술가의 감정을 완벽하게 그려낸 그는 제75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볼 픽업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윌렘 데포 외에 더 이상 고흐할 사람 없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37세의 요절한 고흐를 60대의 윌렘 데포가 연기한다고 했을 때 우려의 시선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은 닮아도 너무 닮았습니다. 윌렘 데포는 고흐가 올랐던 산에 직접 올라 그의 시선을 상상해보는가 하면 배우 자신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고흐의 눈으로 바라본 것 같은 앵글을 시도하는 등 비운의 천재가 아닌 자연 속에서 영혼의 한순간을 건져내고자 했던 예술가 고흐의 내면에 완전히 동화된 연기를 선보였죠. Sometimes I feel so far away from everything. 우리 삶의 풍요지수를 높여줄 한 화가의 위대한 여정, 영화 고흐 영혼의 문에서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엔 제가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거장 뮤지션의 롤러코스터 인생 블루스, 영화 에릭 클랩튼 기타의 신입니다. 영화 에릭 클랩튼 기타의 신 찾아줘. And the Grammy goes to Tears in Heaven, Eric Clapton. 1993년 그래미 어워즈. 한 남자가 단상 위에 6번 올라섭니다. Tears in Heaven으로 복귀 신호탄을 쏜 그의 이름은 에릭 클랩튼. The record sounded unlike anything that any of us had ever heard before. It was completely revolutionary. 한때 블루스 기타의 거장, 기타의 전설 등으로 불리며 찬사를 한 몸에 받았지만 I was so confused. It seemed to me that my life had been a lie. 엄마를 누나로 알고 지내야 했던 불우한 어린 시절. 비틀즈의 멤버 조지 해리슨의 아내 패티 보이드와의 사랑과 이별. And even though they were married, I wanted you. 소울메이트였던 기타리스트 지미 핸드릭스의 죽음 등 그에게 닥친 고난과 역경은 그를 재기불능의 상태로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Because right now all I can see is the suffering of today and the suffering of tomorrow. 하지만 그는 아들의 탄생과 죽음을 겪은 후 I got hold of a little Spanish guitar that I had lying around, and I had it with me the whole time. 음악을 통해 다시 한번 날아오르는데요. 황혼기에 기타리스트가 전하는 진정한 생의 의미. Music saved me. 다큐멘터리 에릭 클랩튼 기타의 신입니다. 이 작품은 로큰롤 명예의 전당 최초 3회 연속 입성, 그래미 어워즈 총 18회 수상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력을 가진 싱어송라이터 에릭 클랩튼의 인생을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화는 영상과 스틸 사진, 그리고 에릭 클랩튼 자신과 가족, 친구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다사다난했던 한 인생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바로 이 점이 영화 에릭 클랩튼 기타의 신의 매치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가장 에릭 클랩튼 하면 생각나는 노래는 Tears in Heaven이 아닐까 싶습니다. Tears on Heaven 아니죠. Tears in Heaven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줄치면서 공부를 했던 생각이 나는데요. Would you know my name if I saw you in heaven? 이 노래는 어머니에게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에릭 클랩튼이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 코너의 죽음을 겪은 후에 만들어진 곡인데요. Before anyone could stop him, 4-year-old Connor Clapton had plunged to his death from the 53rd floor of the Galleria building. 1991년 개봉한 영화 러시의 OST로 삽입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노래이기도 하죠. You're my mom. Are you going to be my mom? And she said, no. 무엇보다 이 영화의 미덕은
이른을 훌쩍 넘긴 거장의 출생 비하부터 When I realized what I said, I just was so disgusted with myself. 지우고 싶은 흑역사까지 방대한 증거 자료와 증언을 통해 있는 그대로 그의 삶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네, 에릭 클랩튼은 본인이 세상을 떠난 후에 다른 사람의 입으로 본인 얘기가 전해지는 게 좀 꺼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실존 인물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는 게 가능한 일이었다고 하죠. George said, I'm going to do this song. I want you to play the guitar. 특히 비틀즈의 곡 While My Guitar Gently Weeps의 기타 연주를 해주었다거나 I'm in love with your wife. 비틀즈의 멤버 조지 해리슨의 아내 패티 보이드와 불륜 끝에 재혼하고 이혼하는 이야기는 에릭 클랩튼의 삶을 그대로 관전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And I felt so sad that he and I split up. 당사자들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이런 비화까지 밝혀줄 때는 야 이거 진짜 실화야?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실 뭐 상진 씨나 저 같은 이런 지고지순한 남자들에게는 더 놀랄 만한 충격이죠. 뉴스가 없죠.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친구 아내를 정말. I'm grateful because to me it seemed to open a few doors for us that seemed like that was never going to be open. 하지만 영화는 에릭 클랩튼의 불행한 개인사 외에도 그가 흑인 블루스 음악 대중화에 기여한 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밴드 중 하나라 일컬어지는 크림, 그 이후 조직했던 슈퍼밴드들에서의 활약상을 충실히 다루며 팬들의 귀를 촉촉하게 해주었는데요. 에릭 클랩튼의 명곡과 기타 연주를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작품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작품입니다. 사실 뭐 거장 뮤지션들의 다큐멘터리를 우리가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건 그의 명곡을 직접 또 들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He didn't let us bring it home. 전설적인 컨트리 싱어 조니 캐쉬를 다룬 앙코르. Look, I've been performing gospel and blues all my life. It's who I am. And if I'm gonna do my own thing, I gotta be natural, right? R&B의 거장 레이 찰스의 이야기 레이. You want some advice, Bacon? Go back home to the you made. 재즈 트럼펫터 챗 베이커가 주인공인 본 투 비 블루. 네, 제가 본 것만 해도 뮤지션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 본 것 중에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I am not there입니다. 왜냐하면 6명의 배우들이 밥 딜런이라고 하는 한 명을 연기한 정말 전기 영화에 있어서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 아니었나 싶죠. 혹시 뭐 국내 뮤지션 중에서 어떤 분의 전기영화? 저는 전기 영화 나오면 이분들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BTS. 네. 여기 보라색으로 좀 칠해주세요. 여기다. 쫙 좀. 이거 암이라고 써주세요. 너무 좋아요. 미치도록 좋아요. 2020년에도 뮤지션을 다룬 영화들의 제작 소식이 속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미 배우들의 캐스팅 명단이 거의 정해져서 화제를 모으고 있죠. 밥 딜런을 모티브로 한 고잉 일렉트릭은 요새 핫한 배우 티모시 샬라메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중이고요. 소울의 여왕 아레사 프랭클린의 영화 리스펙트는 폭발적 가창력의 소유자 제니퍼 허드슨으로 캐스팅을 일찌감치 마무리 지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에릭 클랩튼 기타의 신을 준비하면서 그 영화 밑에 달린 댓글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이었음에도 잘 헤쳐나가서 내가 다 뿌듯했다. 그리고 내면의 외로움을 기타로 승화하며 살아온 짠한 한 명의 스토리. 이렇게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얻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믿고 듣는 에릭 클랩튼의 이것이 인생이다. 영화 에릭 클랩튼 기타의 신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각박한 삶에 정신적 풍요를 더해주는 영화들이라는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만나봤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지친 영혼을 위로하는 용감한 사람들의 영화 두 편을 믹스 앤 매치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매치시켜드릴 영화는요.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는 틀림없이 나타난다. 나의 특별한 동네 영웅 영화 나 다니엘 블랙입니다.
I've had a major heart attack. I nearly fell off the scaffolding. I want to get back to work too. 어느 날 일터에서 쓰러진 목수 다니엘. 이참에 일을 쉬며 나라에 도움을 청해 보려는데 절차는 복잡 미묘. 상담사의 대응은 불친절의 끝을 달립니다. You have to apply online, sir. I've never been anywhere near a computer. Do you know what we're digital by default? 그래도 끈질기게 센터를 찾아가던 다니엘은 I've got about 12 quid in my Do you know purse. what? You've created a scene. I'm sorry, look.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받지 못한 싱글맘 KT를 알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실코가 석사인데도 그녀와 아이들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다니엘. You all need the wind at our back every now and then. don't we? 과연 그와 KT는 비참한 삶에서 한 줄기 빛을 찾을 수 있을까요? I'm gonna give up. But when you lose your self-respect, you're done for.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입니다. 영화는 운영자만을 위해 존재하는 영국의 복지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감독은 대부분의 배역에 비전문 연기자를 캐스팅, 다큐멘터리급 현실감을 완성시켰습니다. There's a special number if you've been diagnosed as dyslexic. Right, well, can you give us that? Because with computers, I'm dyslexic.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따뜻한 영웅 다니엘 역은 스탠드업 코미디언 출신의 데이브 존스가, 싱글맘 KT 역은 소도시 이주 경험이 있는 헤일리 스콰이어가 맡아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완벽한 연기를 선보여 박수를 받았죠. Just really hungry. Kate, listen to me. This isn't your fault.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민낯을 용기 있게 고발한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가 믹스앤매치 해드릴 영화는요.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디? 집이여 취향이여. 진정한 소확행의 발견. 실패! 다시 한번. 이거 아니죠.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디? 집이여 취향이여. 진정한 소확행의 발견. 영화 소공녀입니다. 난 너랑 이렇게 놀고 담배만 필 수 있다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 집 마련 꿈은 없어도 번듯하고 확실한 취향을 소유한 3년차 가사 도우미 미소. 오늘부로 담배값이 2,000원 올랐대요. 말도 안 돼. 하지만 난데없이 뛰어버린 담뱃값. 결국 그녀는 과감히 월세집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때부터 대학 시절 친했던 밴드 동아리 사람들의 집을 전전하는 그녀. 나 좀 재워줄 수 있어? 다들 미소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지만 오히려 그녀에게 위안과 위로를 얻죠. 집밥 진짜 오랜만인데. 그 와중에 터진 미소 남친 한솔의 폭탄 선언. 발령 났어. 어디로? 사우디아라비아. 과연 미소는 돈 없어도 마음만은 행복한 지금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난 갈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여행 중인 거야. 영화 소공녀입니다. 네, 영화 소공녀는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인 뒤 젊은 세대들의 뜨거운 공감을 받으면서 2018년을 뜨겁게 달궜던 영화입니다. 한편 이 영화 소공녀의 부제인 마이크로 헤비타트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는데요. 뜻은 미소 서식처, 즉 아주 작은 생물들의 서식지를 말하죠. 친구 집을 전전하면서도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는 미소를 상징하는 맞춤 부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들 현실에 얽매여 아등바등 살고 있을 때 진짜 나다운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가는 영화 소공녀 꼭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무휴매치 각박한 삶의 정신적 풍요를 더해주는 영화들이란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만나봤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천재의 자화상, 고우 영원의 문에서 살아있는 전설의 Music is my life, 에릭 클랩튼 기타의 신. 여러분의 취향대로 골라서 지금 BTV로 감상하세요. 오늘은 BTV에서 엄선한 추천작 중 음흉한 아우라로 우리의 일상을 잠식하는 영화 3편을 만나보겠습니다. Left, go left. Hang on.
테이큰도 아닌데 딸 같은 여자와 후덜덜 카액션 펼치며 목숨 보존 중인 리암 니슨. 느닷없이 분노의 질주 찢게 된 이들의 사연은 영화 언노운입니다. Did you sleep? I'll sleep at the hotel. Welcome to Berlin. 아내 리즈와 함께 독일 베를린으로 출장을 떠난 마틴. Is this everything from the taxi? Yes, sir. 난데없이 불길하던 그때 공항에 놓고 온 짐을 찾으러 가던 그가 그만 차가운 강물 속으로 추락합니다. I've been gone for 4 days. My wife is out there in a city she doesn't know. She'd be terrified. 사고로 인해 희미해진 기억력에도 용케 아내와 묵으려고 예약했던 호텔을 떠올린 마틴. 하지만 Excuse me. Do I know you? 마치 자신을 처음 보는 사람 마냥 대하는 아내의 통수 리액션. Martin. 게다가 This is my husband. 아내의 옆에는 자신의 행세를 하는 낯선 남자가 보란 듯이 존재하죠. These are common stages in recovery. A person can awaken from a coma convinced of a reality that was previously only fantasy.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을 구해줬던 송강호, 아니 그냥 택시기사를 만나는 마틴. I just needed to tell him what happened. Anything, everything you can remember. And I need a place to crash tonight. 아내 찾을 땐 언제고 그녀와 야릇한 동거를 시작할 뻔했으나 갑자기 장르 이탈. 킬러들과의 살떨리는 결투가 펼쳐집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제3의 인물들 탓에 다시 아내가 생각난 마틴. 그녀를 찾아가지만 돌아오는 건 고약한 사생팬 취급인데요. Are they making you do this? Are they threatening you? How did you find me? Did you follow me? 그러나 일순 돌변한 그녀. 이 집 반전 잘하네. I love you. 과연 아내와의 습기 가득했던 그날의 기억은 실제했던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숨겨진 비밀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You really think you are Martin Harris, don't you? 오피스텔에 혼자 살며 늘 불안에 시달리는 여자 경민. 숙주인 그녀가 잠든 사이 집안을 활보하는 기생충 같은 그놈. 영화 도어락입니다.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고객님 결혼하셨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 기생충 후보 1번은 바로 살살 눈웃음 칠 땐 언제고. 고객님 오해하신 것 그럼 같은데요. 우리 커피 한잔 해요. 죄송합니다. 단순 진상 고객인 줄 알았건만 그녀를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는 이 남자. 아니요, 저는 버스 타고 갈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람 또 같이 만드네 진짜. 다행히 직장 상사 성호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납니다. 그런데 고민 씨, 저 김성호인데요. 차에 지갑을 두고 갔더라고요. 제발 열지 마! 관객의 내적 절규 못 알아먹는 경민 덕에 구세주 과장님이 기생충 후보 2번으로 급 떠오릅니다. 이게 그때 내갔네. 나간 전기를 봐주겠다며 투머치 친절 베푸는 상사 성호. 근데 과장님 어떻게 아셨어요? 뭐가요? 저희 집 호수요. 601호. 이럴 땐 스피드가 생명. 커피 사올게요. 경민은 곧바로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범인이라 확신했던 성호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고 했잖아요. 그날 조경 경찰은 스토커 기정에게
의심의 화살을 겨누는데요.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스토커 기정이 또다시 그녀를 노립니다. 그리고 예, 이 형사입니다. 지금 어디세요? 저 집이에요. 집인데요? 절대로 그 밖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경찰에 긴급 연락을 받은 경민은 불안한 마음에 집안에 설치해둔 CCTV를 돌려보는데요. 맙소사, 지금 발밑에 여기요! 누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어둠 속에서 그녀를 노리는 이 남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또 그녀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Emily was found. Not alive, I'm afraid. Is dead. 싸늘한 모습으로 돌아온 친구. 그리고 친구의 빈자리를 채운 여자 스테파니. I saw my mom. She told me to say hi to Stephanie. 할리우드에서 날아온 막장 스릴러 영화 부탁 하나만 들어줘입니다. Hi, moms. Stephanie here. Today, as promised, I'm gonna share my zucchini chocolate chip cookie recipe. BJ로 활동하는 싱글맘 스테파니. 어느 날 그녀는 아들을 데리러 학교에 갔다가 소 쿨하기로 소문난 워킹맘 에밀리를 만나게 됩니다. Come here, little dude. Me and Miles have a play date today. I mean, do you want to come over for a beverage of any kind? 상여자 에밀리의 초대에 설레는 마음도 잠시. This house is incredible. Thanks. It's a money pit. I'm gonna go get booze. 상상 초월 급이 다른 에밀리의 라이프 클래스를 목격한 그녀. 스테파니는 그만 상대적 박탈을 느끼고 말지요. I was really caught up in the ambiance. Do I look reset? 서먹한 분위기를 깨기에는 알코올이 제격. Love it. Want to trade confessions? What's the wildest thing you've ever done? I don't know. Maybe it's not so racy where you're from, but stop. So I went in to hug him and we kissed. So you f***ed him. 취기에 힘입어 부모님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은밀한 비밀까지 공유하는 두 사람. Roger, I like you. 그러던 어느 날 Stephanie, thank God you picked up. Hey, I just have a little emergency. Can you grab Nikki from school, Sean? Freeze. 소중한 친구의 아들을 케어하기 위해 에밀리의 집에 머무르게 된 스테파니. 그런데 어째 에밀리의 부재가 길어지고 급기야 그녀는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는데요. 절친 에밀리의 갑작스런 죽음. 그런데 그때 스테파니의 눈이 위험스레 빛나기 시작합니다. Hey, come on. Be hard on yourself, yeah? This is the kind of stuff nobody gets right. 위로를 핑계로 에밀리의 남편 션에게 접근하는 스테파니. 그 역시 아내가 아닌 여자의 유혹에 홀랑 넘어가 버리는데요. 평생 꿈꿔왔던 호화로운 생활을 손에 넣은 스테파니는 에밀리 대신 달콤한 삶에 푹 빠져 행복한 나날을 보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으니 I saw my mom. 평화로운 식사 자리에서 터진 에밀리의 아들 니키의 핵폭탄급 목격담. At recess. 니키의 찜찜한 발언 이후 스테파니의 신경은 점점 예민해지고. What's wrong? I smell her, Sean. I smell her perfume. 그날을 기점으로 그녀 주변에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한 에밀리의 흔적들. 스테파니는 애써 침착해보려 하지만 Stephanie, my mom told me to give you this. 둘만 아는 은밀한 이야기가 담긴 편지까지 전달받자 그녀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맙니다. I thought about what you said. 결국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스테파니는 에밀리의 죽음에 대해 파헤치기 시작하는데요. You go poking around in her past, you're gonna find some shit that is terrifying. 알면 알수록 찾으면 찾을수록 더욱 묘연해지는 에밀리의 행방. 과연 스테파니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애써 쟁취한 달콤한 인생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최신 영화와 해외 드라마를 즐기는 가장 편리한 방법 프리미어 월정. 지금 바로 BTV에서 이용해보세요.